네, 안녕하세요. 백일학입니다. 네,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 시간은 이번 전체 과정에서는 조금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는 섹션입니다. 비전 싱크, 비전 파트너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제 파트너십과 비전 싱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비전이라는 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 이제 우리가 미래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조언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얻었습니다. 조언을 구한다는 거. 물론 저희가 뭐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그 조언들을 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실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내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사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달성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지식, 나만의 재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과 지원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이제 수많은 파트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또 비전 달성이 쉬워지는 건 아닌데요. 뭐 상황이 많으면 배가 또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의 비전, 가능하면 유사한 비전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과정을 저희는 비전 싱크라고 하죠. 보통 이제 저희가 조직에서 비전에 대해서 세운다라고 표현할 때 그게 표현은 대부분 회사 목표 따로 개인 목표 따로가 아니라 둘 사이 연관성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과정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면 비전 싱크를 통해서 비전 파트너십을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가족들이나 동료들하고 이런 비전들을 세우실 때 그분들이 협조를 끌어내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빨리 그런 목표들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이번 섹션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 싱크, 비전 파트너십의 개념들을 평상시에 많이 다뤄보신다면 많은 유익한 것들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드림 셔틀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제 저희가 그 비전 싱크, 비전 파트너십을 해나가는 과정과 각종의 구성 요소들을 강의로 풀면 조금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이죠. 왜냐면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한때는 꿈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향해 그 드림 셔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드림이 미리 우주로 날아가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이제 로켓을 해부하면서 적혀 있는데요.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최종 기원에 있는 위대한 비전. 자, 비전 플래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이제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전략적 목표들이 들어가고요. 비전을 쪼개가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네, 골즈 앤 플래닝 프로젝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점에서 이제 목표들이 만들어지고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단계별로 추진 방안이나 분야별로 추진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디자인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긴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런 추진 방안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방향성, 그 다음에 지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날개가 되죠. 이 로켓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거나 혹은 날아갈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날게 해주는 게 이 함께하는 파트너십이 되겠습니다. 로켓의 하단 부분은 이제 연료 탱크나 뭐 그런 부분일 텐데요. 강점 기반, 즉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라 각자 잘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시너지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강점에 기반해서 저희가 비전을 설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켓의 이제 이 엔진 부분이죠. 막 이제 불꽃을 내면서 날아가는 부분이 뭐냐면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켓을 밀어 올린다는 개념에서 서포팅 액션 같은 거죠. 그래서 지원 활동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지원 활동을 할 때 이 로켓이 좀 더 빨리 올바르게 날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드림 셔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엄선된 비전인가. 이제 저희가 half, dream, 그 다음 미션에 기반한 비전까지 오는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엄선된 비전인데요. 아무래도 중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너무 조급하게 하게 되면 최종 비전 자체가 우리 삶의 적용에 조금 맞지 않거나 마음을 담기가 좀 힘든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들을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제가 엄선된 비전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정한 방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일관성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싱크잖아요. 하나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 뭐 포커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향,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가 묻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이제 파트너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트너들 사이에 비전이 충분하게 골고루 스며들어 있는가, 공유하고 있는가, 조직 전체가 연관되어 있는가를 묻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미래로부터 역순으로 진행되는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현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꾸준히 이어졌을 때 만나는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드림에서 즉 지금의 현실을 무시하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어떤 미래에서 그 미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쭉 내려와서 현재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역순인 거죠.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 가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즉 목표에서 현재까지 다가오는 이런 역순의 방향들을 취해서 지금의 비전이 만들어졌는지 체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평가할 수 있는가. 티타임 할 때도 제가 그 메저러블 굉장히 중요하고 스마트라는 목표 개념 할 때도 메저러블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요. 측정을 해야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 못했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중간 평가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측정 기준은 대체로 보면 처음에 비전을 제가 수립을 할 때 최초에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기준이 왜곡되거나 기준 자체를 자꾸 낮게 측정을 해서 사실은 최초의 목표에 비하면 완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성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전이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비전 드림 셔틀처럼 하나의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드림 셔틀 모델을 갖춰야 될 7가지 질문을 본인에게 한번 던지시면서 한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비전 플랜이 혹은 지금 비전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과연 이 질문들에 부합되는지 먼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해보셨나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네, 아주 깔끔한 빈칸이 나오죠? 바로 적기는 힘드실 겁니다. 좀 전에 이제 드림 셔틀 얘기할 때 각각의 칸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처음부터 이걸 다 채울 수 있으면은 이런 강의 사실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채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제일 꼭대기부터 가야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을 꼭대기에 놓고 이제 단계별로 쫙 채워 나가시는 건데요. 뭐 부족한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있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의 비전을 이 셔틀에 한번 담아보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게 충분하게 작성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느낌 들 때까지는 영상을 멈추시고 이 적는 작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작성해 보셨나요? 네, 힘드시죠? 저도 지금 그냥 빈칸에 바로 쓰라고 그러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비전이란 과정을 10몇 년 동안 계속 스케치를 해왔기 때문에 작성하는 거지, 지금 뭐 처음 하시는 때부터 잘 하신다면 저희 같은 또 전문가들이 활동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적으신 내용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비전이죠. 근데 비전 얘기할 때 저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라고 그랬나요? 뭐 스마트 얘기도 했었지만 그 앞에 네, 그렇죠. 그레이트 비전, 위대한 비전을 세팅을 하라. 근데 뭐가 있다고요? 네, 타임 베이스드. 기한 설정이 돼 있어야 되죠. 저희가 이 드림 셔틀을 만드는 가장 큰 계기가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 말까지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라는 어떤 선포를 하면서 시작되는 과정들의 어떤 모티브를 얻어서 설계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1969년에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을 하게 되고 3명의 우주인들이 이제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기술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련에 비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앞서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자원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까지 소련도 하지 못했던, 지금 러시아도 하지 못하고 있는 달 탐험이란 걸 60년대 해내겠다고 선포할 때 이게 웬만큼 되어서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 점에서는 다음 시간에 나오는 뭐 트러스트나 이런 개념들도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런 위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민들의 가슴속에 파고드는 이제 싱크죠. 그런 과정에서 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인력들이 그 비전에 동참하는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나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항상 리더는요, 위대한 비전을 설정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걸 선언하고 그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목표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뭐 이런 표현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쟁을 할 때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6.25 전쟁을 겪을 때에도 아주 중요한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사수함으로써 혹은 점령함으로써 전쟁의 뭐 우세를 제가 점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 같은 겁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판단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물론 뭐 달에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달에 보내기 위해서 과연 뭐가 필요할까?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의 달 착륙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공로는요, 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우주과학 기술을 한데 모아서 집중하게 한 거죠. 그동안은 이제 공군은 공군대로 막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로 모으고 거기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음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한데 모으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죠. 힘이 약할 때는요,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추진 방안이 어떤 게 있었죠? 네, 그렇죠. 이제 의회를 통해서 미국 역사상 정말 통과한 적이 없는 엄청난 이제 우주 개발 작업을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고 막대한 자본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달에 착륙한 이야기들을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달 착륙 같은 경우는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조작된 게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광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지구에서 달의 모습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에 이제 달 착륙선들이 착륙했던 어떤 흔적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실제구나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을 60년대 말에 해냈던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힘을 모으고 전략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사실 기적이 아닌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현실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목표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요, 기적의 어떤 실현된 산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근면성실하게 정말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어떤 많은 그런 공들 덕분에 저희가 또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적고 계신 비전이 어떤 비전인지는 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저에게도 공유를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비전을 잘 달성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해 목표 설계하기라는 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해가 그 비전 달성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도록 저는 도울 생각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저도 여러분의 목표에 동참을 하고 또 여러분도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비전에 동참을 해줌으로써 서로가 또 비전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쟁자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요, 파트너를 많이 만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서로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도 비전 파트너로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면 정말 큰 영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